저는 이지우 24.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알바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통장 잔액 5만 원도 안 되는 내일 끼니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날 저녁 한 제발 노신사분이 정신 좀 제 차려보세요. 앞에서 제발 119 좀 쓰러지셨습니다. 불러주세요. 망설일 틈 없이 가방 속 초콜릿을 꺼냈어요. 저혈당 쇼크, 부모님 잃은 후 배웠던 응급처치가 떠올랐거든요. 119를 부르고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병원비 30만 원.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고맙소. 당신이 날 살렸어. 전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안이 어두워졌어요. 창밖을 보는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카페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넘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카페 안으로 들어왔죠. 지우 씨, 할아버지께서 꼭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할아버지? 강태산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구한 그분이 재벌 회장님이셨다고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여러분께도 기적 같은 일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우 23입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경제학과 3학년이지만 제 통장 잔액은 고작 5만 원. 다음 주면 월세 4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아직 1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지우야, 테이블 7번 주문 들어갔어. 네, 알겠습니다. 저녁 7시 카페는 퇴근길 손님들로 붐볐어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에서 세제 냄새가 배고 다리는 퉁퉁 부어오릅니다. 하지만 투정 부릴 여유가 없었어요. 이 알바비가 저의 생활비 전부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3년 저는 혼자였습니다. 학자금은 장학금으로 겨우 해결했지만 월세와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죠. 휴, 오늘도 12시까지 근무구나. 핸드폰을 보니 통장 잔액 알림이 떴어요. 출금 6천 원, 잔액 4만 7천 원. 저녁 편의점 도시락 값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에 노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일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으셨지만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어요. 손님이 적든 많든 한 잔 한 잔 정성을 다하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커피를 건네드리자 그분은 창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시계를 보시는 거예요. 5분, 10분, 20분.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시나 보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그분은 계속 시계를 보셨어요. 그분의 초조함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그분의 얼굴이 더 창백해진 것 같았어요. 괜찮으신가? 걱정이 되었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슬쩍슬쩍 그분을 확인했어요. 그분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그 노신사분이 컵을 놓으시더니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님, 정신 차리세요. 쿵.
그분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지셨습니다. 손님, 저는 당황했지만 순간 부모님 돌아가신 후 배웠던 응급처치가 떠올랐어요. 창백한 얼굴, 식은땀, 손떨림. 이건 저혈당 쇼크 같은데. 부모님을 잃은 후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제 앞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보지 않겠다고. 그래서 응급처치를 배웠고 항상 가방에 초콜릿을 넣고 다녔습니다. 손님, 이거 드셔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분의 입에 넣어드렸어요. 119조 강남역 근처 카페입니다. 70대 남성분이 저혈당으로 쓰러지셨어요. 신고를 마치고 저는 그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구급차 곧 와요. 그분은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닙니다. 저희 카페에서 쓰러지셔서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환자분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망설였어요. 알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혼자 병원에 가시는 게 왠지 안쓰러웠습니다. 점장님, 죄송한데 제가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다녀와.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분에게 포도당 수액을 놓고 혈당을 측정했어요. 혈당이 40밖에 안 나와요. 당뇨 환자신가 봅니다. 병원까지 가는 15분 동안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발 괜찮으시길.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닙니다만. 일단 병원비 선불 30만 원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30만 원. 제 통장 잔액은 5만 원. 하지만 제 가방에 지난달 알바비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아직 은행에 입금하지 못한 현금 35만 원.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지.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꺼냈습니다. 간호사분이 영수증을 건네주셨고 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남은 돈이 5만 원이네. 월세는 어떻게 내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당뇨 환자셨는데 식사를 거르신 것 같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환자분이 깨어나자마자 카페 직원분 찾으시던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분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약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고맙소. 당신이 날 살렸소.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할아버지, 어디세요? 카페에 아무도 안 계셔서 지금 찾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나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다.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천만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2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7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남자는 침대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또렷한 눈매,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저희 카페에서 쓰러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제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원룸, 텅 빈 지갑. 하지만 가슴 한편은 왠지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학교 가고 과제하고 그분께 연락은 받았어요. 병원비를 돌려주시겠다며 500만 원을 보내주셨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월세를 내야 했기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한 시간이었죠. 설거지를 하다가 물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카페 안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전인가? 하지만 조명은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손에서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뭐지? 카페 앞 도로에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완벽하게 일렬로 서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차종, 똑같은 블랙, 번쩍이는 크롬 장식, 선팅된 창문. 그리고 그 차들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10명도 넘게 서 있었습니다. 헉! 주변 행인들이 멈춰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카페 안 손님들도 모두 창밖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재벌인가 봐. 저 차 한 대에 억 단위잖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저분들이? 바로 그때 첫 번째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일주일 전 병원에서 봤던 그 남자, 강민준. 그는 천천히 카페 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나머지 정장 입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일제히 움직였어요. 딸랑 마이너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고 그 뒤로 5명의 사람들이 더 들어왔어요. 카페 안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우 씨, 민준 씨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할아버지요? 네. 강태산 회장님이십니다. 신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 건설, 유통, 금융. 모든 분야에 손을 뻗친 거대 그룹. 제가 그 회장님을 구한 거였다고요? 민준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신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강민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우 씨를 저택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고급스러운 카드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신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강민준. 저는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세요? 기사님들이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5대의 세단, 10명이 넘는 정장 입은 사람들, 그리고 구경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 이 모든 게 저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저기, 제가 그냥 버스 타고, 안 됩니다. 할아버지 명령이십니다. 민준 씨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점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어서 다녀와. 오늘 일은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어서 가.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어요. 민준 씨가
카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들. 저 여자가 누구야? 재벌이랑 아는 사이인가 봐. 두 번째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공손하게 안내했어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크림색 가죽 시트, 나무 무늬 대시보드. 제가 평생 타본 차 중 가장 비싼 차였어요. 민준 씨가 옆자리에 탔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대의 세단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완벽한 대열을 유지하며 저는 뒷창을 통해 카페를 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작은 카페. 제가 매일 일하던 그곳.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는 저. 이게 꿈인가? 일주일 전 초콜릿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남동으로 가는 30분이 꿈만 같았습니다. 세단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시트는 구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강남역에서 출발해 한강을 건너고 점점 고급스러운 동네로 들어갔어요. 건물들이 달라지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게 같은 서울이 맞나? 드디어 차가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차 밖으로 나가자 거대한 철문이 보였습니다. 높이가 5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검은색 철문. 양쪽에는 돌기둥이 서 있었고 금색으로 강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민준 씨가 앞장섰습니다.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었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왠지 무서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곳일까? 문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혔어요. 끝없이 펼쳐진 정원. 초록색 잔디, 장미정원, 분수대. 제가 사는 원룸 건물 전체보다 큰 정원이었습니다. 저기, 이게 다 집이에요? 네, 할아버지 댁입니다. 민준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게 당연한 듯이 우리는 정원을 가로지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건물은 건물이 아니라 궁전 같았어요. 3층 높이의 하얀 저택, 거대한 유리창들, 클래식한 기둥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집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이게 천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높이가 10m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천장 한가운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바닥은 대리석, 하얀 대리석에 금색 무늬가 들어가 있었어요. 제 낡은 흰 운동화가 그 위를 밟는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거 진짜 그림인가? 미술 시간에 배웠던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 같았어요. 지우 씨?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나 봐요.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께서 2층에 계십니다. 넓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 난간도 금색이었고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2층 복도에도 그림들과 조각상들이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민준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 한쪽은 침실, 한쪽은 서재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회장님은 창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일주일 전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지우 양 왔구나. 회장님, 건강하세요? 자네 덕분이지. 앉게.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몸이 빠질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구나. 저도요. 제가 구한 분이 회장님이실 줄은 운명이었던 것 같소. 그날 내가 민준이를 기다리다 저혈당이 왔는데 자네가 있었지. 민준 씨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찻잔. 손에 들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지우 양 대학생이라고 들었소? 네, 경제학과 3학년입니다. 경제학과 좋은 선택이구나. 성적은 어떤가?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알바까지 한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해야 하니까요. 부모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그랬구나. 혼자 버텨왔구나. 민준 씨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지우 양, 회장님이 그 봉투를 제게 건네셨어요. 이건 자네에 대한 내 감사의 마음이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게.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 신성그룹 장학재단 전액 장학금 지급 확인서, 졸업까지 모든 학비, 생활비 지원. 두 번째 서류, 신성그룹 계열사 입사보장서, 졸업 후 원하는 계열사 입사보장.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소. 이 정도는 당연한 보답이지. 하지만 회장님, 이건 너무.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돌려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전 이걸 받을 수 없어요. 회장님과 민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회장님의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전 다짐했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회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지금 힘들지 않나? 네, 힘듭니다. 월세도 빠듯하고 끼니도 거를 때가 많아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제가 공부해서 졸업하고 제 실력으로 취직하고 싶어요. 지우 양, 제가 이걸 받으면 전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던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우 양, 자네가 몇 살이라고 했나? 23입니다. 23.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자네만 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네, 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소. 맨손으로 이 그룹을 읽었지. 회장님의 손이 따뜻했어요. 지우 양, 자네의 자존심을 존중하겠소. 감사합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주게. 무엇인가요? 힘들 때는 언제든 날 찾아오게. 내 생명의 은인에게 그 정도 할 권리는 있지 않겠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민준 씨가 저를 1층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현관 밖에는 또 다른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집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요?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민준 씨가 작게 웃었어요. 지우 씨, 그 정도는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 편하게요.
그의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일주일 전 병원에서 봤던 그 눈빛과는 달랐어요. 존경? 아니, 그 이상의 뭔가가 담긴 눈빛. 알겠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민준 씨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세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어요. 고급스러운 한남동에서 평범한 동네로, 큰 건물들에서 작은 건물들로, 넓은 도로에서 좁은 골목으로 30분 후 제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려 원룸 계단을 올라갔어요. 낡은 철제 계단. 2층 제 방 앞.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 작은 창문, 오래된 가구들. 1시간 전에 본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하지만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랑은 정말 다른 세계구나. 하지만 왠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어요.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안부 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인데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준 씨가 들어왔어요. 지우 씨, 어떻게 여기를? 할아버지께서 지우 씨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으시대요.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오늘은 알바 끝나고 과제를 1시간만이라도요. 할아버지께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알겠어요. 저녁 7시 다시 한남동 저택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1층 식당이었어요. 긴 테이블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우 양 왔구나. 앉게. 자리에 앉자 직원들이 요리를 가져왔어요. 프렌치 코스 요리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지?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본 민준 씨가 작게 웃으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했어요. 지우 양, 요즘 어떤가? 네, 괜찮습니다. 학교 생활은? 장학금 유지하려면 성적을 잘 받아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장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참 기특하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더니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 서아야. 왔구나. 윤서아. 민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아는 제 옆자리에 앉으며 저를 훑어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분은? 아, 소개하지. 이지우 양이야. 날 살려준 은인이지. 아, 그 카페 알바생이시군요. 알바생이라는 단어에 강조가 들어갔어요.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민준이 약혼자 후보야. 두 집안이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지. 약혼자 후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당연하지. 민준 씨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건. 서아가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학교는 어디 다니세요? 대학교 경제학과입니다. 아, 거기요. 저는 이화여대 불문과 나왔어요.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모든 말투에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아 씨, 지우 씨는 장학금 받으면서 알바까지 하며 공부하는 대단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서아의 눈빛에는 동정도, 존경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뿐.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민준 씨와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지우 씨, 서아 씨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은 민준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뭔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우 씨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우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민준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무엇을요? 당신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지우 씨, 저는 당신이 좋아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를 구해준 그날부터 당신의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돈도 없으면서 병원비를 내고 장학금도 거절하고. 민준 씨, 저는 알아요. 우리가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준 씨는 재벌 3세고 저는 그냥 카페 알바생이에요. 월세도 못 낼 판인데. 그래서 뭐가 어때서요? 민준 씨한테 짐이 될 거예요. 약혼자 후보도 있으시잖아요. 서아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들이 정한 거죠. 그게 민준 씨 세계 아닌가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민준 씨 감정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전 민준 씨한테 걸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누군가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민준 씨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지우 씨, 죄송해요. 저 이제 가볼게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민준 씨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페 알바, 수업, 과제. 하지만 자꾸 민준 씨가 생각났어요. 잘한 거겠지. 우리는 애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목요일 오후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지우 씨, 혹시 인터넷 봤어요? 네. 무슨? 그 손님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재벌 회장 노린 카페 알바생의 치밀한 계획. 제 사진과 함께 악의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혈당 쇼크를 이용해 접근했다. 병원비 30만 원으로 500만 원 챙겼다. 지금은 재벌 손자까지 노리는 중. 신데렐라 되려는 꿈에 미친 여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댓글은 더 심했어요. 와 진짜 무섭다 요즘 여자들. 500만 원 대박 크크 꿀 빨았네. 재벌 노리는 거 티나네. 알바생 주제에 건방지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우야 괜찮아? 점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오후 내내 손님들이 저를 수군거리며 봤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켜자 모르는 번호들에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돈 밝히는 X, 재벌 노리지 마라. 거지 주제에.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그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지우 씨, 인터넷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지금 바로 조치 취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출근하자 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지우야, 미안한데. 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가게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고하시겠다는 건가요? 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학교에 가니 더 심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그 여자다. 재벌 회장 놀이네. 역겹네 진짜.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조차 불편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바닥났고 냉장고는 텅 비었습니다. 그때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이모가 쓰러졌어. 네, 병원에 있어. 수술비가 150만 원이 필요한데. 이모는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가끔 반찬을 갖다 주시던 분. 이모, 어느 병원이세요? 오병원인데. 지우야, 너 사정도 어려운 거 아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천 원. 민준 씨가 보내준 500만 원은 이미 다 썼어요. 밀린 월세, 학비, 생활비.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민준 씨에게 연락하면 될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러면 정말 그 악플 내용대로 되는 거잖아. 돈 때문에 재벌한테 붙는 여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일자리도 없고 빌릴 곳도 없고.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세상이 저를 짓밟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야 해. 하지만 대학생인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한계가 있었어요. 금융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도가 부족하네요. 소득 증빙이 안 되는데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걷다가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고 결국 받고 말았습니다. 지우 씨, 지금 어디세요? 집 근처요. 지금 바로 할아버지 댁으로 오세요. 왜요? 와야 알아요. 빨리.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준 씨 목소리에 뭔가 급박함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어요. 비에 젖은 채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나왔어요. 지우 씨,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민준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고요? 민준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서아 때문이잖아요. 네. 서아가 그 악플 다 퍼뜨린 거예요. IP 추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서아가? 할아버지께서 지금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들어가요. 1층 대회의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임원들, 친척들, 그리고 윤서아. 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지우 양 오셨군요. 앉으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셨어요. 이게 뭔가, 서아 양?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IP 추적 결과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모두 당신 집과 회사에서 작성됐소. 회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시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질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망가뜨리다니. 저는 그냥 민준 오빠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우 양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런 분을 저 여자라고 부르다니. 서아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희 딸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회장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소. 그리고 당신네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소. 회장님, 그리고 서아 양. 회장님이 서아를 똑바로 보셨어요. 당신은 우리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마시오. 약혼 얘기는 영원히 없던 일이오.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기,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우 양? 물론 서아 씨가 한 일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저도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이요? 서아 씨는 민준 씨를 좋아했고 제가 나타나서 불안했던 거겠죠. 저는 서아를 봤어요. 서아 씨, 전 민준 씨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봤습니다. 지우 씨, 회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셨어요. 지우 양, 당신은 참. 그때 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가? 민준 씨가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 씨, 지우 씨,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습니다. 전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민준 씨,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요? 그게 중요한가요? 민준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우 씨, 당신은 돈도 없으면서 내 할아버지를 구했어요. 장학금도 거절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전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잘했다, 민준아. 할아버지, 지우 양,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주시오. 부탁이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가난하고 돈이 중요한가? 회장님이 제 앞에 서셨어요. 지우 양,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마음을 가졌소. 그게 진짜 재산이오. 저는 민준 씨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우 씨, 제발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2월 졸업식 날, 저는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단상 위에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객석에서 민준 씨와 회장님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축하해요, 지우 씨. 졸업식이 끝나고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우 양, 이제 약속 지킬 때가 됐소. 무슨 약속이요? 제 힘으로 취직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신성금융 공채 지원하시오. 물론 특혜는 없소.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거요. 정말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붙을 거요.
저는 정말로 신성금융공채에 지원했어요.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해냈다. 민준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지우 씨. 이제 진짜 신성그룹 직원이네요. 제 힘으로 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이모를 찾아뵀어요. 이모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지우야, 정말 잘 됐구나. 이모, 수술비는 회장님께서 대신 내주셨어요. 그러시다니.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네, 정말 감사하죠. 이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우야,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모,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지. 넌 항상 잘해왔어. 3월, 신성금융에 입사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부서에 배치됐어요. 물론 사람들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손자 약혼자.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굳은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지우 씨는 정말 성실하네요. 선배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혜 받아 들어온 게 아니구나.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4월, 벚꽃이 만개한 봄날, 저와 민준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제가 원한 대로 100명 정도의 하객만 초대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이게 나야? 민준 씨가 턱시도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민준 씨도 멋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우 양, 고맙소. 우리 집에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식장에는 카페 점장님, 대학 친구들, 이모, 제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학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써주신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지우, 파이팅! 아빠, 전 해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들어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지우 씨, 괜찮아요? 네. 행복해서 그래요. 우리는 함께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랑 신부는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분은 초콜릿 하나로 생명을 구했고, 한 분은 그 마음에 반했습니다. 하객들이 웃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신랑 신부 맞절.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민준 씨. 피로 연장에서 회장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 손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지우 양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집안에 오셨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카페 알바생이었습니다. 통장에 5만 원밖에 없었고 내일 끼니도 걱정했죠. 하지만 어느 날 한 분을 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초콜릿 하나와 응급처치 지식으로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민준 씨를 봤어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동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밤, 신혼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민준 씨가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뭐 생각해요? 3년 전이요. 부모님 잃고 혼자가 됐을 때
힘들었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당연하죠. 포기했으면 우리 못 만났잖아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 씨,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전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저도요, 민준 씨.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6개월 전 한 잔의 아메리카노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 초콜릿 하나로 구한 생명.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 이제 저는 알아요. 신데렐라는 동화가 아니라는 걸. 착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나 자기 인생의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